토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김정숙 씨는 새벽부터 육개장을 끓이고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손주 그림이 붙은 냉장고 문까지 다시 닦았습니다. 아이들 입에 맞게 양념을 줄이고 어른들 상 따로 아이들 상 따로 머릿속으로 차려가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일 생각에 혼자 사는 이 집이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0시 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학원 보충 생겼어요. 다음에 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을 기약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부엌 가득 풍기던 고기 냄새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그 많은 음식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이 오는 날에만 따뜻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20해 넘게 온 마음을 다해 키웠는데 이제는 자식 눈치를 보며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내 모습. 나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많이 챙겨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가슴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김정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순천에 사는 75 박술래 씨는 지난 겨울 딸이 아이를 낳을 때 석 달을 곁에서 돌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딸 대신 안았습니다. 산후조리에 좋다는 음식들을 매일 손수 만들었고 딸의 몸이 회복되도록 모든 집안일을 혼자 챙겼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내 손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석 달을 보내고 딸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 2달 동안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바쁘다, 애가 운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더 해줬어야 했나? 자책이 또 자책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손주 생기면 처음부터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그래야 딸이 나를 더 찾겠지 라고. 서운함이 자책이 되고 자책이 다시 헌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바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서운하면서도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더 많이 줄 궁리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어머니들이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 속에서 관계는 더 멀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 잔인한 역설 속에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갇혀 계십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자녀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쉽게 얻어지는 것일수록 사람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 궁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킬 궁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꾹 눌러 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말했다가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 오늘도 혼자 조용히 사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 여러분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자식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자식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합니다. 이해하면서도 서럽고 이해하기 때문에 더 외롭습니다. 바로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은 제대로 꺼내 놓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여러분이 나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의 구조 속에 쌓여온 패턴입니다. 나는 어느새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찬찬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금 보신 두 분의 이야기,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옳다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 비율이 2020년 20.1%에서 2023년 10.3%로 불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 중 3.2%는 자녀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거리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와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대 전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줄수록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걸까요? 왜 헌신할수록 존중은 멀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성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관계의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구조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두 성인의 말씀을 꺼내보겠습니다. 공자는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모든 것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닦는 수신입니다. 집안을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우고 자녀에게만 맞춰온 삶에서는 자녀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 3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지자명, 자승자강.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밝음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더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싶은 마음, 거절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바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두 성인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자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존중받는 관계는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김정숙 씨는 식어버린 육개장을 냉장고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박술래 씨도 같은 밤 불 꺼진 방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두 분이 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둘째, 나만의 시간을 먼저 채우는 것. 셋째, 경제적 자립을 지키는 것. 김정숙 씨는 아들이 손주를 봐달라고 연락해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줄게. 딱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24시간 법칙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딱 하루를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녀는 짧게 전했습니다. 이번엔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다. 다음엔 미리 얘기해줘.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던 관계의 저울을 조금씩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 씨는 딸을 기다리던 화요일 오전에 수채화 수업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수업 중에도 딸 생각이 났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위한 시간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달라졌다며 어색해했고 딸은 한동안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변화가 관계를 당장 회복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자녀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을 미리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침묵이 찾아올 때 지금 나는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평생 자식이 먼저이신 분들에게 나를 먼저 챙기는 일은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정숙 씨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온 것도 박술래 씨 딸이 목소리 듣고 싶었다며 연락해 온 것도 모두 그 침묵을 건넌 뒤의 일이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을 넘겼거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많이 쓰신 분, 그 선택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존엄을 만듭니다. 작은 소일거리라도 내 손으로 버는 돈 한 푼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내 한 달 생활비만큼이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나요? 그저 사랑했을 뿐이고 좋은 부모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잃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여러분의 노후는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안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변한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서운해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수신, 노자가 말한 자승자강, 두 성인의 말씀이 결국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자녀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자녀 곁에 오래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 곁에서 자녀도 비로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처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오래 미뤄온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달력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자녀가 연락하든 하지 않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돈은 줄수록 줄어들지만 여러분의 존엄은 지킬수록 커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하루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당당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자철학당이었습니다.